남들처럼 직장을 잡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다. 결혼은 가족이 하는 거라는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결혼을 하고 나니 자동으로 형님이 생겼다. 결혼 후 생긴 또 다른 가족, 형님이라는 존재. 처음에는 친절하고 잘 웃어서 동서간의 갈등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낼 때도 은근히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다. 형님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금방 알아차리고 상대방에게 잘 맞추는 사람이었다. 함께 쇼핑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녔다. 나이도 1살 차이라 친구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하고 좋았다. 남편과 나는 장거리 연애였다. 결혼과 동시에 내가 직장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결혼 후 나는 원래 하고 싶었던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다. 1년 동안의 성과는 처참했다.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날려버렸다. 내가 다른 일을 찾을까 고민할 때도 형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잘 될 거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연히 찾은 아이템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를 끌면서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나기 시작했다.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업이 대박이 날수록 형님과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엔 날카로운 시선이 숨어 있었다. 말투도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로 내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나를 따라하는 형님에 관한 나의 시선에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형님이 어느 순간 나의 그림자처럼 느껴져 무섭게 변한 이야기이다. 남편과 나는 캠핑을 자주 다닌다. 어느 날 남편이 가족들과 다 같이 캠핑을 가고 싶다고 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끼리 캠핑을 가기로 했다.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나에게는 든든한 지원군, 형님이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차를 타고 캠핑장에서 만났다. 기분 좋게 가족들을 위해 산새 텐트를 꺼냈다. 이때부터다. 형님의 말투가 바뀐 걸 알아차리기 시작한 시점. 오동서 이 텐트 유명한 브랜드잖아.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사네. 요즘 돈 좀 버나봐. 부모님과 형님이 쓸 텐트여서 좋은 걸로 샀다. 신경 써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처음으로 형님의 말투가 거슬렸다.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한 말투였다. 가족들을 위한 텐트라 좋은 걸로 샀어요. 저희 건 브랜드도 없어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괜히 쭈그려 앉아 텐트를 정리하는 손이 사르르 떨려왔다. 밤에 불멍하며 다 같이 앉아 있을 때 남편이 자연스럽게 내 사업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회사를 그만둬도 될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많이 늘었다며. 그때 형님의 눈빛이 불빛보다 더 뜨거웠다. 동서 능력이 좋은가 봐. 요즘 온라인 쇼핑몰 많아서 성공하기 어렵던데. 근데 원래 그게 오래 못 간다? 내 친구도 하다가 금방 접었어. 내 사업도 금방 접는다는 얘기일까? 기분이 나빴다. 이제 겨우 잘 되고 있는데 저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해졌다. 헷갈렸다. 정말 내가 능력이 좋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이제 곧 망한다는 얘기일까? 칭찬도 비꼼도 아닌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형님은 그때부터 칭찬 뒤에 꼭 독침을 숨기 시작했다. 형님이 초대해서 형님 집에 놀러 갔다. 소파와 침대를 바꾸고 벽에 예쁜 화분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았다. 가구는 집과 어울렸고 벽에 있는 화분은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형님 집이 너무 예뻐졌어요. 소파 색깔이 거실이랑 찰떡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환해진 것 같지? 전에 있던 가구가 빈티지 스타일이라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바꿨어. 거실을 보고 침대를 보러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내 침대와 같은 브랜드인데 색깔이 다른 사이즈만 더 큰 킹이었다. 그러고 보니 소파도 눈에 익은 것 같다. 거실을 나와 소파를 살펴봤다.
이것도 내 소파와 같은 브랜드, 색깔만 다르고 내가 산 4인용이 아니라 6인용이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2030 세대가 많이 찾는 브랜드니까 당연히 형님도 마음에 들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를 마시러 주방 식탁에 앉았다. 그런데 커피 머신이 눈에 들어왔다. 형님이 나와 같은 커피 머신을 샀다. 그것도 똑같은 색깔, 같은 모델로. 얼마 전 내가 인스타에 올렸던 그 사진. 형님이 나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동서 저 커피 머신 나도 샀어. 내가 먼저 봤으면 내가 먼저 샀을 텐데. 정말 우연일까? 내가 뭔가를 하면 꼭 며칠 후에 따라하는 형님. 처음엔 우연이겠지 했지만 이젠 확신이 된다. 형님은 나를 따라하고 있다. 그게 단순한 관심인지 아니면 질투인지 요즘은 분간이 안 된다. 그 다음날 저녁 시댁 제사가 있었다. 제사 끝나고 시댁에 모여 커피를 마시는데 형님이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커피 머신 샀잖아요. 동서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감각 있죠? 동서 진짜 센스 있더라. 따라 산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같은 걸로. 호호. 형님의 그 호호 웃음 뒤에선 내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렇게 나는 형님과의 미묘한 관계에서 혼자 감정의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한 번씩 가족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다. 내가 한상 차릴 때마다 시어머니가 꼭 칭찬을 해주신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참 잘해. 그 말에 형님의 표정이 굳는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엔 꼭 형님이 요리를 새로 배웠다며 온갖 테이블 세팅을 들고 온다. 이번에도 역시 형님이 미리 도착해서 생선구이부터 잡채까지 차려놨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다 했어요. 동서도 좀 쉬어. 요즘 좀 피곤하지 않아? 아닌 척하면서 꼭 나를 끼워 넣는다. 너는 이만큼 못하지? 라는 말이 뒤에 달린 듯한 뉘앙스로 아기를 가지기 전 산부인과에서 자궁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면서 몸도 마음도 매일 불안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시험관으로 겨우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 단톡방에 조심스레 처음으로 소식을 올렸다. 그런데 형님의 반응은 어머, 축하해. 요즘은 고생 안 하고도 잘 생기나 봐. 좋겠다. 좋겠다는 그 말. 그 짧은 말이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형님은 이미 아이가 있다. 나는 몇 번이나 주사를 맞고 약 부작용에 시달리며 겨우 얻은 아기였다. 그걸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조용히 얘기했는데 형님의 말과 피하는 눈빛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유난히 힘들다고들 말하는 육아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그런지 매 순간이 고맙고 눈부시게 소중했다. 그렇게 아기 100일이 되었다. 내 손으로 직접 100일상을 차리고 아기에게 정성을 다해 축복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그냥 소박하게 제가 100일상 차리고 싶어요. 그런데 형님이 나섰다. 100일인데 이왕이면 예쁘게 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님도 말씀하셨다. 어렵게 얻은 아이니까 이왕이면 이쁘게 해라.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이렇게 가볍게 흘러가는 거지? 나는 그냥 내 마음을 담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내가 고른 케이크도 바뀌고 내가 준비한 아기 옷도 바뀌고 포토존도 형님 스타일로 꾸며졌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형님이 웃으며 말했다. 사실 이런 건 내가 좀 잘하잖아요. 동서도 맡기겠다 해서 내가 다 준비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냥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오늘은 내 아이의 100일인데 왜 나는 조연이 된 기분일까? 시험관을 하고 아기를 키우며 온라인 쇼핑몰은 많이 신경 쓰지 못했다. 그렇게 아기를 키우느라 온라인 쇼핑몰은 자연스레 뒷전이 되었다. 매출이 점점 줄더니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아기를 키우며 남는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했다. 올해는 새로 자격증을 땄다.
육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나름의 도전이었다. 형님은 처음엔 와 대단하다 하더니 며칠 뒤 자기도 같은 학원에 등록했다는 얘기를 전해왔다. 나도 그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동서가 하니까 자극도 되고 경쟁해야 서로 발전하는 거잖아. 경쟁? 나는 형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 그저 평범하게 서로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나를 따라하는 그 그림자가 이젠 대놓고 나의 공간까지 따라 들어왔다. 오늘 드디어 마음에 쌓인 걸 남편에게 털어놨다. 형님이 자꾸 날 따라해. 말투부터 물건, 심지어 관심사까지. 자꾸 비교하고 눈치를 줘. 난 그냥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나만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사실 나도 눈치챘어. 그냥 부러워하는 거야. 널 질투하는 거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토록 속이 답답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 나는 계속 참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불편함을 만든 건 내가 아니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묶여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그리고 곧 후속편도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동서에 관한 이야기를 형님의 시선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